2, 3. 자, 선수협 소식. 지난주 또 뭐 최근에 선수협 관련된 소식을 우리 박진호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제가 우리 박 기자보다 또 빠른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거 제 기사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께서 뭐 일단은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다음 재판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네. 지난주였죠. 2월 2일 날 네. 손민환 전 선수협 회장이 네.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인천지검 그 부천 지원에서 맞나요? 정확히 일단은 이 조사를 받았고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게 네. 사실 뭐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되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선수협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선수협과 관련돼서 선수협이 조사를 요구하고 이래서 손민환 회장이 조사를 받았다. 이것까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조사받은 내용이 선수협에서 고소한 내용 때문에 조사받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권시영 총장을 비롯한 그 3명의 지금 재판에서 증인으로 그러니까 출석해서 초상권 비리, 예, 그쵸. 뇌물, 그 사건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위증이었죠?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풀어보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 선수들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네. 뭐 모른다. 구체적으로. 예,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다가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권시영 뭐 예를 좀 문제가 됐던 이전의 부분들 자신이 IMP 같은 네. 경우에 선수협의 자회사인 걸로 알고 있다. 예. 자기는 알고 있었다. 사실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손민환 회장과 네. 권시영 총장 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제일 문제죠, 사실. IMP라 하면 그 권시영 전 사무총장 이제는 뭐 권시영 씨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권 씨가 그 선수협 그 사무총장 시절에 그 자회사랍시고 차려놓은 별도의 회사로 지금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으로 선수협이 걷어들여야 될 이익을 많이 그 빼놓은 회사인데 그 회사를 실제적으로 선수협이 진행한 어떤 수익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의 개념인 부분들을 전부 대행 대리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익 사실은 그 수수료를 받는 건데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강병규 씨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네. 선수협의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았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죠. 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그 한 500여 명의 선수들 또 100여 명의 은퇴 선수들의 초상권을 가진 독점 계약을 맺은 그 대행사라는 그 계약을 가지고 기타 다른 게임 업체와 관련된 그 회사들에 가서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어요. 그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존재는 하지만 선수협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회사를 손민환이라는 사람이 전 선수협 회장이라는 롯데자이언트의 투수가 법정에 나와서 한때 자기 자신은 그 IMP라는 권시영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선수협의 자회사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정말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본인만 알고 있어. 그 누구도 그 회사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심지어 선수협 그 집행부 각 구단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박 기자님, 법정에서 짚어보자고요. 손민환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뭐 위증이라고까지 할 거 없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짚어보면 첫 번째 IMP라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회사가 선수협 자회사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선수들한테 전달한 적이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도장. 그 선수협회 마지막 그 결정권자인 자신의 도장이 선수협회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못한다. 모르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만약에 사실이라고 치면 그거는 회장으로서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고 배임이거든요. 예. 그리고 맞나요? 세 번 맞나요, 김 교수? 그렇죠. 좀 신경을 쓰고 들으세요. 지금 드시지만 마시는 말고요. 거예요? 이거요. 칼로리 없는 물이요. 칼로리 없는 물. 여기 먹으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네오이즈 슬러거라는 게임이 그때 소송 그 마구마구의 독점권을 빼앗긴 후 처음으로 선수협회와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 관계된 부분에 예. 대해서 아마 그 권시영 씨의 의견을 따라준 것 같아요. 권시영 씨가 계약 시점이 그거다라고 하니까 손민아는 그냥 그대로 말해준 거야. 사실 기억도 안 나. 기억도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손민아는 권시영이라는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주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그 피고들을 그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말을 맞출 시간이 상당히 충분한 거거든요. 충분했죠. 지금 예. 게다가 아직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그렇죠. 재판을. 예.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4명 중에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어요. 권시영 씨와 그 YGK 대표 남모 씨 2명이 구속영장이 무려 2번이나 청구됐는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만약에 구속 수사가 됐다면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박진호 기자가 짚었듯이 그 증거 인멸이나 그 이후에 발생된 그 피해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2011년도 4월에 이게 YTN 보도로 그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6월 정도에 선수협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권시영 씨가 권시영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보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어요. 그걸 빌미로 권시영은 그 이후로 사무총장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이사회에 나가서 또 언론인들에게 봐라. 영장이 기각됐지 않았느냐. 자긴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선수협회의 피해액이 한 20억 가량 됩니다. 연봉 그 이후에 권시영이 임의로 계약을 맺은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 등 여러 가지 2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좀 판단이 보여지는데 사실 아쉬워요. 그때 만약 구속이 됐었다면 선수협회는 더 빨리 개선이 되고 더 빨리 정상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은 손민환 씨가 2월 2일 날 검찰에 법정 증언에 관련된 위증에 관한 사항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었다.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아마 여기서 그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밝혀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선수협회가 형사 고소한 그렇죠. 부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시점은 아마 2월 말 내지는 3월 초가 되겠죠. 그때는 아마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특히나 선수협에서 고소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손민환 선수를 고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프로야구사 최초의 일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야구 동료들이 자기들의 전 대표를 법정에 세우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지승호 작가께서는 손민환 선수 그다음에 롯데 이야기가 나올까봐 지금 말을 안 하세요. 약간 삐져 있는 표정이세요. 지금 삐져 있어. 네. 우리의 손민환을 왜 건드리냐 이거지 지금. 그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한마디 하셨어요. 네. 아까 중간에 민한신 한마디 하셨어요. 민한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네. 롯데 팬으로서 한마디 좀 어떻게 코멘트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야구 선수로서의 손민환 씨를 좋아하는 거하고 이 어떤 그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한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걸 별개로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또 제가 그분이 했던 야구 전체를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별개니까 저번에 양준혁 씨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야구 선수의 양준혁 씨는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데니스 로드만 같은 경우에 사생활 개판이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리바운드의 왕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게 있다면 아직까지 뭐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알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네, 알려주십시오. 그 롯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마영 씨도 롯데 출신이잖아요. 그러게요. 고대 선후배고요. 네. 손민환 씨랑은. 조금 예. 마음이 씁쓸한 건 우리나라 그래도 투수 출신의 최고의 연봉 선수가 그렇죠.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 선수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게 법정에 거짓말을 했다고 불려가고 또 앞으로는 향후에는 선수들에 의해서 선수들, 후배들, 동료들, 선배의
이름으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소환이 되고 또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금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하고 또 이렇게 알릴 게 있으면 알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지금도 아직 늦지는 않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지부동이니까. 코멘트가 없고 이런 부분이 좀 보기가 너무 씁쓸하고 안 좋고 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예. 그 선수들에 의해서 프로야구 전 협회 선수협회 회장이 법정에 쓴다는 거, 선수들에 의해서 선수가 법정에 쓴다는 건데, 근데 그러고 보면 강병규 씨도 네. 선수 후배들 고소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재윤 선수, 박명호 선수, 이해찬 선수 예, 많이 고소하겠다고. 이슈가 됐었죠. 뭐 먼저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예. 올 1월 2일이죠. 2일인가 3일인가요? 임시총회. 예, 임시총회 할 때 그 선수 3명과 그 선수들이 속해 있는 구단의 이름으로 유인물을 네. 그때 총회에 참석했었던 언론사 기자들과 총회에 참석한 그 선수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예, 잘 받아봤습니다. 그 보셨죠? 예, 예. 그 안에 약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로 강병규 선배의 그런 월권과 그런 막무가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올려서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언론사에 배포를 했다는 그 이유로 제가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박명환 선수하고 이해찬 선수는 저에게 사과 전화를 했어요. 예? 사과 전화를 했다고요. 예. 사과 전화를 해서 박명환 선수가 사과 전화했다고. 왜요? 왜 놀라세요? 제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고소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현재인 선수하고 박명환 선수 취재를 했거든요. 네네네. 통화를 했을 때 그런 뉘앙스들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박명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분명히 인터뷰 때 네. 지금 강병규 선배가 이럴 상황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선수협 일을 나설 때가 아니다. 네, 그 나설 때가 아니고 왜 고소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나는 내 변호인 통해서 정당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 정말 우리 선배들이 못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비겁한 행동들을 해요. 저에게 사과 전화를 꽤 많이 해요. 제가 받지 않아도 계속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서 결국엔 선수협회에 제가 고소장을 들고 방문을 했을 때 박재용 회장, 박충식 사무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전화가 그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사과와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는데 예. 그 뒤로 공식적인 사과의 내용은 정확히 어떤 걸 사과한다는 겁니까? 그냥 사실은 그 친구들이 권시영 씨를 물러나게 해준 데 대해서 저에게 감사를 표시를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아, 3명 모두요? 아니, 현재훈이라는 친구는 애초부터 저에 관심이 없었고 그 친구는 그 권시영이라는 사람이랑 패키지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당시 예. 가져왔던 유인물도 그 박명환 현재훈 선수가 직접 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박명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짧게 말씀드리면 예. 박명환, 이해천은 전부 다 현재훈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준비, 네. 복사, 네. 그다음에 글귀를 만드는 네. 그 컴퓨터 워드 쳐서 그 문서를 만드는 부분을 네. 다 현재훈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박명환과 이해천은. 근데 이름은 삼성, 네. 두산, LG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죠. 사실은 대표. 기아까지 예. 들어갔다가 예, 기아는 이제 네, 뭐 그날 입장을 입장 처리가 된 철회했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현재훈이 이제 독박을 쓰는 분위기예요. 예. 물론 뭐 동의는 했지만 내용을 잘 인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세 아이들의 이제 몫이고 이제 다툼이겠죠. 제가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안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박충식 사무총장, 박재용 회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소는 안 했어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한번 밝혔는데 고소를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박명환 선수하고 이해찬 선수하고는 그래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잘 몰랐던 거 같고. 그러니까 강병규 씨가 지금 입장에서 이 자식들이 왜 이러지라고 했다가도 왜 이런 짓을 해? 그래도 내가 안고 가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윤 선수 얘기는 좀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 이게. 그러니까 자꾸 현재훈을 생각하면 양준혁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지금 현재 저한테는. 왜냐하면 현재훈이라는 아이마저도 저한테 굉장히 또 사과를 또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분당 선수협 사무실에서 총회할 때 제가 갔을 때 권시영 총장이 사무실에서 안 물러나겠다고 해가지고 왜 작년 11월. 예. 아니죠. 11월이 아니에요. 그 11월 달은 선수협 사무실이 아니라 선수협 그 사무실 지하에 이제 회의장이었고 또 그 회의장 앞에 식당이었었고 제가 권시영 총장을 선수협 사무실에서 마지막 본 건 안 나가겠다고 버틴 날이 그날이 12월 아마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충식 총장 선임하고 그런 문제 있을 때인가요? 참 우리 박 기자도 저렇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보세요. 12월 9일 날 총회를 해서 박재홍 회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당연한 수순으로 권시영 총장이 물러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권시영 씨가 손민환과 단둘만 맺은 임용 계약서를 고집을 하면서 선수협 사무총장 자리를 안 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 인계도 안 해주고. 그래서 박재홍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권시영 전 사무총장의 해임안을 결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선수협 사무실에 모였을 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갔었어요. 권시영 총장이 사무실 저쪽 구석에 앉아 있고 밖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윤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뭐 형님 선배님 뭐 사무총장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막 저에게 깐죽거릴 때 제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계속 깐죽거리길래 그 A4 용지 여러 장을 좀 둘둘 말아서 제가 좀 그 충격을 좀 가하려고 충격 가하셨으면 고소당할 뻔했어요. 충격과 위협인가요?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뭐 박지용 회장이나 뭐 이대진 선수나 박용택 선수라든지 말려서 이제 제가 결국 참았고 그 후 몇 분 후에 현재윤이 저에게 와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까지 했다고요. 그래놓고 또 그게 바뀐 거죠.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사과하고 나가선 또 바뀌고 거의 사과하고 유인물 만들어 놓고 언론에 배포하고 또 나에게 사과하고 뭐 이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유인물을 현재윤 선수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당연히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박명환 이해찬은 그걸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고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뭐 김모 씨께서 고소를 지금 한 걸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윤을 좀 한 번 더 짚고 간다면 사실 저도 지금 최근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 현재윤이라는 선수는 사실 삼성에서도 사실은 그 약간 배타적으로 선후배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좀 이렇게 좀 내놓은 선수라는 답변들이 돌아와요. 현재훈이 어떤 친구냐라는 그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격이나 그냥 코치들도 손을 들었다. 선수들도 선후배들 몰라보는 친구라 손을 들었다. 안타 치고 근데 왜 그 친구가 삼성의 선수협 대표냐?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삼성이 선수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선수들의 포지션을 현재윤이라는 친구가 대표를 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방패막이로 현재윤을 내보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윤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자예요. 이해 안 되시죠?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선수협 정관에 위배되는 거죠. 선수협 정관에는 그 선수협 정관에는 선수협 그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돼요. 회장, 총장, 8개 구단 대표. 1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결격 사유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윤은 여러분들 야구 팬들 많이 아시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7개월을 살았었던 이거를 제가 정관을 계속 보다가
이걸 제가 알아서 선수협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수협회도 그걸 인정을 하고 아마 조치를 지금 취한 걸로 알아요. 예, 예. 지금 박준식 총장이랑 통화할 때 박준식 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삼성 쪽에서도 대표를 다른 선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현지훈이라는 선수가 왜 그렇게 권시영을 비호하고 끝까지 왜 권시영을 총장을 믿습니다. 왜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박재홍 회장, 박충식 사무총장, 이 강병규라는 사람을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15장짜리를 배포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들이 무슨 원수지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준 선배들인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이제 누군가가 뒤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선수 시절에 억하심령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현재훈 선수가 있었을 때 선수 생활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차이가 차이가 있죠. 있으니까. 박명환, 이해천 선수는 저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이해천 선수 오리베어스가 구타가 있던 팀인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는 그 여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잘됐어요? 아 사실 예. 그때 이해천 선수 신인 시절에 예. 뭐 제가 혼 여러 번 냈어요. 예. 그리고 박명환 선수는 저 앞에서 사실 숨도 못 쉬는 숨도 고개 돌려서 숨을 쉬는 그런. 아무래도 예. 선후배 관계가 또 뭐 거의 군대만큼 그랬고.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이 저의 행동을 그렇게 비난하는 걸 제가 봤을 때 내가 많이 반성도 했어요. 많이 슬펐고 내가 언론에 또는 그 사회적인 이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이렇게 후배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외면당하고 비난받는구나. 정말 다른 때 욕먹는 것보다 더 뼈저리고 더 아프더라고요. 뭐 선수협에 관련된 이제 뉴스들은 아마 계속해서 지금 이 위험한 초대가 나간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현재은 같이 네. 박명환 같이 이해천 같이 대의를 따르지 않고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의를 거스르는 그 선수들을 제 개인 강병규 선배가 그 꾸짖는 것보단 팬들 또 이 야구계 또 선배들이 꾸짖어 주는 게 잡아주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예. 박 기자도 기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동조하지 마시고 뭘 동조를 해요, 제가? 뭐 얘기하는 부분 다 그냥 수긍하지 마시고 마음이 착해서 내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수협과 관련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게 지금 이제 회장이 새로 선임됐잖아요. 박재홍 회장님이. 네. 그 박재홍 회장님은 좀 어떤지 음. 그 강병규 씨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라든지 아니면 지금 선수협의 변화라든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박재홍 회장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박재홍 회장, 박충식 사무총장 그 집행부 체제는 과거 손민한 권시영 그 회장 총장 시절에 비해선 뭐 하늘과 땅 차이로 선수들을 위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또한 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냉정하고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내심 놀랐고 또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본인의 판공비를 회장으로서 받는 보수, 협회에서 받는 보수를 전액 2군 선수들에게 그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사용료, 용품 구입비로 그 기부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포장을 하는 것보다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이 일들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믿음이 처음에는 뭐 10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8, 90 정도로 올라올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또 우리 위험한 초대에 이제 전주훈련을 마치고 시즌이 들어가기 전이라도 잠깐이라도 짬 내서 방문해 주신다고 약속을 저에게 했으니 그때 한번 자세한 얘기도 듣고 향후 계획도 좀 들어보는 팬들 시간 가질 입장에서는 겁니다. 그 앞으로의 선수협을 좀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적어도 선수협회가 네.
지금까지 팬들을 무시하고 네. 팬들에게 보답하는 거 없이 네. 그네들만을 위한 행위와 행동들을 했다면 예. 아마 2012년을 과거 2000년도 협회 초창기 시절이 일기였다면 제2의 도약기로 2012년을 시작으로 아마 정말 야구계 야구 선수들 또 팬들에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또 저같이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젠 허튼 짓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공은 제가- 다 이쪽으로 또. 제가 정말 냉정하게 지켜볼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재홍 회장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정반대의 질문인 게 이 위험한 초대를 들으면서 이제 선수협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시영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무총장이구나라는 건 알 텐데 권시영 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야구 선수 출신도 아닌 거고 누구길래 이렇게 선수협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수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권시영 씨가 어떤 경로로 선수협에 들어오게 됐고 또 그 선수협에서 그런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좀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네. 권시영 씨는 2000년도 네. 선수협 창립 총회를 네. 이끈 주역이기는 합니다. 아, 태동기부터. 예, 태동기부터. 네. 그때는 민주당의 전문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권시영 씨가 양준혁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네. 양준혁 씨의 부탁을 받고 네. 선수협회를 창립하는데 모든 도움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정권화의 전문위원으로서 네. 그때 권시영 씨가 공정위 위원 한 분과 정치권에 계시던 분이네요. 예, 공정위 위원 한 분과 두 명이 저희 선수들에게 많은 그 조언들과 도움을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총회가 탄생이 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야구계에서 은퇴를 하고 양준혁, 송진우, 마혜영 등 그때 당시 권시영 씨와 함께하던 창립 멤버들이 다 그를 버려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구단에 돌아가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뛰죠. 그때부터 선수협회는 암흑기에 돌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8년도에 권시영이라는 이름이 선수협회에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종범, 나진균 그 집행부 시절에 문제점과 예. 잘못이 불거지면서 손민원 회장이 이제 철퇴를 가하죠. 그래서 사무총장을 해임을 시키고 선택한 카드가 권시영인데 네. 그 역할을 양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네. 예, 야인으로 있던 권시영을 양준혁 씨가 선수협 사무총장으로 추대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랬고 그 이후로 권시영 씨가 그동안의 아픔을 한 방에 회복하겠다라는 만회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지금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초상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개인적인 이익으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참 그렇게 안 봤던 사람이 그래서 실망이 더 크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더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예, 머리를 맞대고 선수협회를 만든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권시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저에겐 그런 기억이었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양준혁 씨한테 자꾸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게 자신이 데려다 놓은 선수협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잘못을 비리를 저지르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시영이라는 사람은 야구인 출신은 아니에요. 예. 예, 정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 왔고요. 자, 오늘 선수협 소식은 뭐 손민환 예. 그 전 선수협 회장의 소식을 시작으로 현재은, 박명환, 이해천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김동주 선수가 나오고 꼽사리로 우리 아기곰 이야기도 잠깐 거론을 했고. 강병규는 왜 그 당시에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괴롭혔는가? 네. 노. 원핸드 플레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요?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요. 예뻐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일진들도요. 예. 자기 학생들이 이뻐 우리 친구를 좋아해서 그런다고는 할 말 없어요. 자, 아, 빵을 사다 나르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 그래서. 선배의 과도한 사랑, 예.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지나치면 안 근데 좋아요. 이제 뭐 사과를 하셨으니까. 뭐 예, 뭐 그리고 뭐 용서한다면 김동주 선수가 연락 주겠죠. 연락을. 그리고 예. 이해천, 박명환 그 얘들아 그 왜 예전에 현재훈 왜 안 현재 또 뺐어? 현재훈이라도 생활을 안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마음에 아직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훈. 우리 지 작가님 이거 술 한 잔 마시면 하시는 멘트인데 벌써 나왔네. 자, 그- 얘들아 하셨습니다. 명언아, 해천아, 얘들아. 지금 많이 힘들지? 형은 용서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한 행동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 많이 느끼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대의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너희들 괴롭힌 거 미안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형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미안해. 아니 미안한 건 사실이야. 아니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수협 소식까지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박 기자 선수협 소식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전달해 주세요. 저 또한 많이 또 알아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선수협 소식은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막간인데 잠깐 끊고 한번 여쭤보겠는데 개인 관심사거든요. 네. 박명호 선수, 이해천 선수 말고 또 괴롭힌 선수들이 있으세요? 지금 현역 선수 중에서? 그걸 괴롭혔다라고 하면 좀 아니 그 그게 강병규 아니라- 씨를 괴롭혔던 선배를 얘기해도 좋고. 예. 저를 괴롭혔던 선배? A4 용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자존심 세고 성격 네. 강한 투수였잖아요.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내가 나온 경기에서 선수가 에라를 한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뭐 격려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 격려하는 강병규 선수는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질타하는 그 이미지가 어울리지. 일례로 김동주. 네. 김동주 신인 두목곰. 시절에 두목곰. 지금은 두목곰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아기곰이었지. 네, 저 선수 두목도 아기 시절에는 시절이 아기곰이었고 그렇죠. 제가 대전구장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제가 그때는 아마 하나의 이름이었었는지 빙글의 이름이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투수였고 김동주는 아기곰은 삼루수였어요. 아기곰은 그 주자가 1루였을 때 주자 1루였을 때 제가 센터 앞에 안타를 맞았어. 그럼 이제 투수는 이 3루수 뒤로 백업을 가거든요. 예, 그쵸. 네, 백업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웃 타임이냐 세이프 타임이냐 그 클로스 타임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클로스 타임이야. 공만 잡으면 간발의 차로 아웃인데 그걸 우리의 아기곰 김동주 선수가 신인 시절인데 그걸 원핸드로 처리를 하더라고. 한 손으로 잡는 거죠. 그게 잘하는 수비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잘하는 게 몸으로 아니에요? 막아서 설령 세이프가 되더라도 몸으로 막아서 앞에 떨어뜨려 가지고 홈에 점수가 안 나게끔 적어도 세이브는 주더라도 이런 수비 자세를 우리 선배들은 바라고 원해요. 우리 선배들은 근데 그걸 원핸드로 이렇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공이 나한테 오네. 뒤로 빠졌고. 제가 백업을 다행히 네. 제가 백업을 갔으니 망정이지. 제가 그 안타를 맞은 그 상실감으로 뭐 고개 숙이고 만약에 마운드에 있었다면 그게 1점이거든. 너무 아픈 거야, 슬프고. 제가 나를 원핸드로 처리할 만큼 나를 제가 선배로서 그게 꽂혔어. 근데 경기 결과도 안 좋았어. 패전 투수. 패전 투수 뭐 자주 당했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경기 끝나고 그 대전의 그 세서울 호텔이라는 기억을 하는데 숙소였군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투수버스 프로야구단은 버스 두 개가 다닙니다. 투수버스, 야수버스. 근데 그때 야수버스가 호텔에 먼저 도착했나봐. 투수버스는 좀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했는데 다른 데로 와서 아이고 난 패전 투수 돼서 기분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호텔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갈까 그냥 방으로 올라가서 그냥 샤워부터 하고 그냥 밥을 굶을까 하는데 저쪽 먼발치에서 우리 아기곰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 스쳐가는 묘한 감정이 네. 아니 나는 지금 밥을 먹을까 말까 지금 혼자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 먼발치에서 이 45도 각도에서 우리 아기 곰이 등이 넓잖아요. 막 밥을 막 맛있게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기고미가. 네. 이건 내가 살을 좀 빼게 해줘야 되겠다. 요즘 제 다이어트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시켜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후배에게 네. 방으로 좀 불러라. 네. 해서 집합이네요. 소환이고. 아니 네. 뭐 네. 집합이라기보다 그래서 내 딸은 또 그래 밥을 충분히 먹고 와라고 했어요. 했는데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바로 올라와서 그냥 김동수가 착하네요. 네? 착하네요. 부르니까 바로 올라오고. 신인이었으니까. 아유 그럼 그땐 나도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걔는 이제 무슨 용문인지 모르고 올라왔더라고. 밥을 이렇게 물고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급한 용문인지 선배 오라니까 이제 온 거야. 올라왔는데 이제 제 눈빛이 또 정색을 하니까 네. 이제 바로 열중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5분간 정도 네. 좀 이렇게 번잡한 이제 좀 불편한 우리 아기곰이 봤을 때는 불편한 예. 행위들을 좀 제가 해서 그래요? 그 뒤로는 이제 김동주 아기곰이 절대로 원핸드로는 이 공을 잡지 않는 예. 그런 습관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두목곰 어떻게 하나? 요즘은 원핸드겠지. 두목이니까. 이제. 근데 원핸드가 더 고급 플레이 아닌가요? 예? 우리 선배들은 고급 플레이를 바라지 않아. 그냥 살신성이 나는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이게 투혼 이런 걸 바라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물고 늘어지면은 아니 현재훈 얘기하는데 자꾸 왜 김동주 얘기로 가? 아니 강병규 얘기예요. 이거는. 강병규 예. 얘기가? 예. 그 우리 선배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선배가 강병규의 누구예요? 그때 뭐 김상진, 권명철, 뭐 김경원, 우리 뭐 마기 4인방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봤을 때는 악마 4인방들. 화려한 지금 네. 코치진이네요 지금. 코치. 지금 그분들 다 코치하고 하고 계시죠? 네. 그 우리 오비 X세대죠. 그때 예, 90년대 예, 초반에는 예. X세대였었는데, X세대 4인방 중에는 저만 야구계에 없구나. 그분들 다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 뒤로, 전통 아닌 전통이 김동주, 진감용, 홍성은, 뭐 항상 1차 지명 들어오는 선수들은 예. 제가 뭐 군기 반장으로서 좀 정리를 좀 해줬죠. 오, 군기가 있었구나. 사실은 두산은 네. 오비는 두산은 예. 그런 전통 때문에 굉장히 끈끈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결속력이? 예, 왜냐하면 그 일례로 옆집인 서울 라이벌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네. 항상 뭐 슈퍼스타 초특급 플레이어들이 가요. 하지만 오비는 네. 왠지 연습생들, 신고 선수들, 그 이름 없는 이름이 좀 주사위 시작했던- 맨날 졌잖아요. 주사위 던지기 무명 해가지고. 선수들이 네. 결국은 더 우뚝 서서 성적이 좋았던 거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이어졌었고. 그게 이제 후배들로 봐서는 좀 약간의 불편한 행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인권적인데. 단위권적. 맞아요.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아주 절묘한 그 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걸 선과 악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좀 많이 상처를 받았을 네. 당시 아기곰 예. 현재 두목곰한테 예. 사과의 말이라도 뭐 사과보다는 영상 편지 그랬기 영상이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괴롭혀서 김동주가 아이, 그건- 지금까지 왔다. 아니, 위험한 초대에서 절친 노트 코너 하나 만들어서 아 진짜 한번 안 김동주 좋은 부르고 싶다. 사이 안 진짜. 좋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 번씩. 음성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누구한테요? 김동주 선수한테. 네. 기고미한테. 아니 너무 전화로 하면 되지 뭐 음성 메시지를. 아 전화 공개적으로 해요. 서로 전화합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뭐, 지금 전화를 사실 걸죠 그냥. 예. 아니 사실 그 번호 또 바뀌어 있어요. 12전 전주 번호로 또 전화하는. 김동주 선수는 사실 제가 선수할 땐 굉장히 불안한 선수였어요. 지금까지 오래 선수 생활을 할 거란 예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김동주 선수가 이렇게 우욕절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개인사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매스컴에 보도도 된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한다는 부분이 후배지만 존경스럽고 또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고 동주야. 지금 이 형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나간 건 잊어줘라. 그리고 형이 많이 좀 미안해. 그리고
지금 이제 FA가 돼서 지금 많이 좀 나아졌을 텐데 그 연락 좀 해라. 그리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안 만나주나 보죠? 아니 얘가 바쁘더라고요. 아니 운동해야 되니까. 에,